예산안 관련한 부분도 있고 저희도 이걸 좀 정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통과가 되진 않았지만 매우 근접한 상황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가 방해하고 있죠. 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가 너는 앞으로 의원 나오지 마. 너 딴 놈 찍을 거야. 이랬던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마시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켄터키주의 재정 배파. 나 이렇게 빚을 많이 늘리는 법안에 찬성할 수 없어 하고 반대표 던진 사람인데요. 그 사람 트럼프 대통령이 막 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돈 된다고 그 사람. 그럴까요? 그러면 이게 금권 선거 장난 아닌 거죠. 근데 이번 하원에서 일단 다시 메시도 결국 돌아섰잖아요. 돌아섰죠. 우선 너무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가 높고요. 특히 공화당원들한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압도적인 인기를 누르고 있어서 도저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시키면 못 살아남아요.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틸리스 의원 맞아요. 그냥 그만둔다 그랬잖아. 나는 네. 여기서 못 옛날에 그 라이언 하원 의장 그래서 그만둔 거예요. 그렇죠. 나 그냥 더러워서 못 하겠어. 나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나의 정치적 소신을 버리고 싶진 않아. 그냥 나 깨끗하게 살래 이러고 그냥 은퇴하고 나가버렸죠. 근데 진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소신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뭐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어쨌든 트럼프의 사람들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쵸 트럼프당이 되는 거죠. 공화당 트럼프당 민주당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당 나올 것 같아요. 아메리카당 트럼프 그 일론 머스크의 아메리칸 파티가 이 아메리칸 파티가 되게 중요한 게요. 이 사실은 표를 얼마 모을지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공화당 베이스의 일부를 가져가면 지금 박빙이잖아요. 항상 정치를 하면 공화당 민주당이 거의 뭐 몇 표 차 안 나고 있는데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 표를 요만큼만 가져가도 민주당 판이 될 수 있거든요. 캐스팅 보트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해도 이 위협을 하죠. 협박한 사람 중에 하나가 또 머스크죠. 너 한번 조사 한번 받자. 다 도지가 한번 거기 들어가 본다. 몬스터. 근데 그거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받는 보조금이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훨씬 작은데 그 진짜 아니 근데 보조금 왜 주는 거죠? 근데 보조금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이제 텍스 크레딧을 말한 것 같은데 뭐 사실 뭐 포드나 다른 회사들이 받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래서 협박이 먹히지도 않죠. 일론 머스크 원래 자기 더 하고 싶었는데 주주들 봐서 참는다. 지금 또 살 거면 좀 빨리 참지. 한 이틀간 굉장히 톤이 누그러졌던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본인의 어떤 주주들이 욕심보다. 쫓아내겠다는 주주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주가를 계속 그러니까 깎아먹는데 뭐하러 이런 CEO가 어딨냐라고 쫓아내야 되지 않냐라는. 뭐 이제 주주 소송할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도 그것 때문에 이제 자제를 하는 거지. 트럼프의 협박이 별로 먹힌 것 같지는 않지만 거의 유일하게. 근데 진짜로 정치적인 대안이 정말, 될지. 네. 근데 머스크는 그걸 하려면은 정치를 만약 진짜 그렇게 하려면 하나만 해야죠. 주주 이익을 생각하면 테슬라 CEO를 하면서 그럴 해야죠. 수는 없겠죠. 사실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팬으로서 일론 머스크 팬으로서 아픈 마음을 또 토로를 하시는 난세 특파. 근데 제가 지금 정리하는 게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싸움도 사실 볼만하긴 하지만 이번 예산안 내용들이 굉장히 특이한 것들이 많아요. 이게 너무 헷갈리는 것들 많고 해서 보니까 뭐 SALT라고 하는 주지방정부 공제 한도 조정도 있었고 그리고 트럼프 계정이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지원해주는 일종의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을 텐데 주식 투자하라고 돈도 좀 대주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거 말고 지금 그 899조 항이라고 하는 해외 기관들의 투자에 대해서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건지 이게 아직은 좀 불분명하고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미국에서 일을 하거나 미국의 기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이나 본국에 송금할 때 세금이 붙어요. 원래 없었는데 세금이 붙습니다. 그럼 기업은 아니고요. 개인들. 개인만 대상인가. 그래서 이 개인에 대한 송금액이 5%였나? 높다가 지금 1%로 낮아졌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리미턴스 텍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 개인이 투자했다가 다시 송금을 할 때 송금 수수료를 떼는 거예요. 송금세. 원래 없었습니다. 이런 건데 이거는 결국 반이민 정책이에요. 기본적으로 세수도 확보하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한 다음에 그 돈을 송금을 하니. 그쵸. 남미 사실 경제는 넘어가죠. 한 해 몇백억 달러가 하여튼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넘어가는 돈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 세금 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엘살바도르가 그래서 그 달러 받는 것도 힘들고 중간에 갱한테 다 뜯기니까 비트코인으로 돌아섰던 건데 이제 그런 경로에 전부 다 세금 떼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은 사실 보면
좀 구시대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잘 살게 된 거는 자유로운 나라고 이민도 자유롭고 자본 흐름도 자유롭고 그리고 금융 쪽에서 넘버 탑이고 그렇죠. 뭐 그리고 이민도 가장 좋은 이민들 아까 말했던 중국 사람들 뭐 최고 천재들만 받았고 그런 것들을 다 스스로 맡고 있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친환경 에너지 이번에 전기차라든지 뭐 태양광 저는 보조금에 이렇게 찬성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다 뜯어 맞고 다시 석탄과 무슨 이런 걸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석탄, 천연가스는 허용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대해서 화를 냈지만 그러니까 약간 트럼프의 젊은 시절 70년대 80년대 이런 식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그때가 좋았다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 그때가 좋았지만 사실 그때로 다시금 트럼프를 보내면 트럼프 화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이 훨씬 좋죠, 사실. 그렇죠. 근데 그걸 거꾸로 돌리는 거에 대해서 제조업 다시 부흥하고 서비스업을 그런 것들이 과연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철학적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관세를 수입을 위해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세수 수단으로 관세를 이제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물론 그거는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좋은 효과겠지만 그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냥 이 본인의 옛 신념, 제조업을 정말 공장을 미국에 많이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훨씬 더 이 중요한 원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공장을 많이 들여오면은 관세 세수는 줄겠죠. 근데 그렇다는 거는 세수가 이제 주요 목적이 아니라 진짜 이제 미국을 이제 제조업에서도 짱으로 만들겠다 하는 이제 그런 약간 옛 신념 때문에 진짜 움직이는 사람인 거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미국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좀 봐야 됩니다. 뭐 거의 밤을 샜는데 지금도 계속 절차 투표에서 통과를 밤에 새벽 투표는 2시인가 3시인가에 통과했죠. 대단하죠. 네, 지금은 이제 그 최종 표결 전에 마지막 토론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얼마든지 오랫동안 해도 된다라는 이제 그런 거여서 지금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라는 원내대표가 새벽 5시부터 지금 6시간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 말이 끝나면 이제 최종 표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쓰러지기 전까지 내가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표결이 늦어지는 거지. 7월 4일까지는 절대 못 올리겠다. 아니 이 사람 우선 자기도 7월 4일 휴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적으로 지금 자기가 대표니까 막 열심히 하는 거지. 그렇죠. 하다가 보면 이제 끝나겠죠. 또 이제 뭐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그럼요. 이제 뭐 영원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말이 끝나면 최종 표결을 할 거고 이 민주당 하원에서 이제 공화당 매파들이 이미 밤새 많이 돌아섰기 때문에 뭐 최종 표결이 최종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그냥 통과됐다고 보셔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차 투표가 그렇게 통과됐으면 통과된 거예요. 네. 저는 이게 뭐 실시간으로만 전해드린 게 아니라 또 한 다음 주 정도에 또 시장 흐름하고 같이 연관해서 보셔야 되기도 해서 내용을 일단 가정을 하고 정리를 해보면 이게 그러면 거의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지. 막판이야 뭐 이런 거 늘 있는 그냥 이벤트니까 통과되겠지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에너지나 산업 쪽 그리고 인공지능, 미국의 국방 관련한 그리고 헬스케어 이런 섹터들이 상당한 자금을 또 이제 끌어다 쓸 수 있게 되는 기반을 갖게 돼요. 이런 상태에서 좀 기대가 미리 반영이 된 건지 어느 정도의 섹터 구분을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접근하면 좋을지 저희가 이런 얘기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 하원까지 갔을 때 반도체 sek터 그리고 재생에너지 많이 100을 쳐맞을 줄 알았는데 50만 맞은 이제 재생에너지 특히 뭐 태양광 풍력 섹터 상업용으로 네. 이런 데들은 많이 올랐죠 이미. 반도체는 특히 투자세 공제 비율을 원래 20%였던 거를 25인가요? 20인지 25였던 것을 25 같아요. 25였던 것을 30으로 올리겠다 했다가 이제 35까지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어서 반도체 미국에 투자하는 이제 의지를 가진 미국 내 반도체 기업들은 물론이고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어쨌든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하는 반도체 첨단 설비는 세액 공제를 훨씬 많이 받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 섹터 지금 선 반영해서 좋은 상황이고요.
뭐 재생에너지도 역시 결국은 미국 내에서 투자하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이제 그런 태양광들에 대해서도 뭐 이거는 주별로도 또 이익이 걸려 있다 보니까 결국은 축소시키려고 했던 거를 많이 완화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 태양광 생산하는 거의 유일한 퍼스트 솔라, 뭐 하나큐셀도 있기는 하지만 솔라했지 또. 퍼스트 솔라가 지금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이 오른 상황이고요. 또 뭐 말씀하신 AI 관련해서도 이번 법안 안에 AI에 대한 이 규제를 이제 사실상 없애는 이제 그런 합의가 또 들어갔기 때문에 빅테크들도 또 좋은 상황인 거죠. 뭐 지금 새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많이 선반영이 되기는 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결국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그래도 산업적으로는 기술적인 리더십도 가져가고 지금 뭐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뭐 트럼프가 말은 많았지만 결국 태양광도 지원을 좀 해주는 모양새가 되고 있고 이게 뭐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해도 그 사이에 또 들어가 있는 투자 금액들이 회수가 될 테니까 그쵸. 이런 기대들이 주가에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뭐 지표도 잘 나오니까 시장이 계속 따라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남은 건 만약에 통과됐다 쳤을 때 7월 9일이 다가오는 이제 관세 이벤트 사실 너무 지긋지긋하고 이거 도대체 시장에 관심이 이제 있기는 한가 싶을 정도이긴 한데 트럼프는 나름의 그 쇼맨십을 열심히 보이면서 이제 베트남 됐고 그 다음 나라들의 관건이 남아 있습니다. 보면은 유럽연합이 잘 풀리지 않는 상태인 것 같고 일본은 계속 욕을 하면서 일본하고 싸움도 좀 길어지는 모양새인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되면 7월 9일 기한을 사실 지킬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나중에 다음 주에 있을 중요한 이벤트 변수가 아닐까 싶어요. 9일 근데 관심이 있나요 지금 시장이? 아니 관심이 있나요? 저도 사실 이거 도대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이제 그 9일 다가오면서 걱정이 되겠죠. 뭐 트럼프가 또 이제 돌발 뭔가 발언을 할까봐 걱정은 되지만 결국 그날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 안 한다고 해도 중요한 이유, 뭐 일본, 한국, 뭐 이런 국가들 특히 이제 베트남이 또 굉장히 중요한 그 대상국이었는데 지금 원칙적인 합의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결국 중요한 국가들과는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하든 말든 계속 합의를 해나갈 것이고 뭐 펭귄 섬한테 뭐 때린 상호관세 유예를 뭐 종료해도 그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니다. 결국 뭐 약간의 계속해서 불확실성은 있겠지만 그것이 이제 점점 줄어가는 방향이라면 뭐 이제는 크게 관세 때문에 흔들리는 상황은 완전히 지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9일날 뭔가 이벤트가 있겠죠. 이벤트가 있겠지만 그게 정말 사람들의 생각을 다 바꿔서 야 이거 4월처럼 아 이거 투자 못하겠다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걱정되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딜이 된 게 3건이죠. 영국, 중국, 베트남. 근데 이제 중국은 특별 케이스고 그거는 뭐 빼고요. 영국하고 베트남 케이스는 확연히 다릅니다. 영국은 기본관세 10%에 이제 할당, 예외 이런 게 들어갔고요. 그 애초에 흑자국이었죠. 그리고 베트남은 이제 20% 기본관세가 들어가고 나머지 다 베트남이 퍼주고 미국은 다 누리기만 그런 일방적인 그러니까 거의 20%도 더 딴 걸 더 추가하는 이런 식의 어떤 딜이 맺어졌어요. 근데 그거는 여기는 이제 미국이 흑자를 본 나라였고 여기는 베트남의 경우에는 뭐 사실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거의 안 하고 수출만 냅다 하는 그리고 중국을 때려 패서 가장 좋은 수혜를 받은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보면 베트남은 사실은 미국이 만들지 않는 것들을 다 수출을 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은 어떻게 보냐면 주요 경쟁자 그런 의류나 뭐 이런 거 하는 게 인도네시아나 뭐 중국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이런 데가 경쟁자잖아요. 거기만 하고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30%를 때려도 30% 때리면 이제 중국하고 경쟁이 되니까 중국보다만 낮으면 되니까 그걸 억셉트를 한 거예요. 뭐 왜냐면 미국에서 만들겠다고 그렇죠. 미국이 무슨 신발하고 의류 만들겠다고 지금 뭐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우리한테 사게 돼 있고 우리는 딴 나라보다만 낮게만 받으면 돼라고만 했으니까 받아들였는데 이 두 가지 모델 10% 모델과 20% 모델 이게 과연 중요한 트레이딩 파트너 남은 EU, 우리나라, 일본 이런 데서 어떻게 이 10% 모델을 다들 예상을 하잖아요. 우리는
영국처럼 기본 베이스 10% 그리고 자동차나 어떤 철강, 반도체에 있어서는 면세, 뭐 쿼터 이런 거를 최대한 쿼터는 반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일본을 대하는 거 보면 일본을 베트남처럼 때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양국에 다 생기죠. 일본도 문제고 미국도 각종 물가가 예상보다 훨씬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지금 또 관건인 것 같아요. 앞으로 맺어질. 인도의 경우에는 뭐 사실은 약간 베트남 같은 나라기 때문에 20% 기본 모델이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도도 중국을 패면 어차피 공장이 우리와 하니까 관세를 해도 우리가 좋아.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폰 공장도 오고 있고 뭐. 그래서 그런 뭐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은 이런 거 차원이 아니고요. 특히 영국이 쿼터를 받았는데 우리는 25% 받는다? 뭐 일본은 얼마 받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MFN이라고 이 최애국 대우라는 게 무역의 기본인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게 없어요. 기본이 없어요. 똑같은 상품인데 이 상품이 어느 나라에서 김종학 나라에서 오느냐 빛난세 나라에서 오느냐 김여성 나라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관세가 막 이게 20% 30% 이러면 이 경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같은 품목에 대해서 같은 관세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먼저 덜컥했더니 일본이 갑자기 뭐 차량 쿼터 받았다. 난리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당연히 관세 이슈가 완전히 끝난 건 절대 아니고 앞으로도 시장을 놀래키는 일들이 있겠지만 결국 이제 그러니까 대원칙은 4월에 그런 상황은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진짜 막 처음 맞았을 때 판때기는 이제 안 받고요. 판때기는 없고. 아직도 몰라요. 9일에 또 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편지를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씩. 판때기는 없다. 근데 뭐 이제 그런 정도의 불확실성은 그래도 최악은 지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 마인드셋인 거고, 이제 이것이 너무 방심이어서 거기에서 이제 뭔가 이런 뉴스가 하나하나 나올 때 또 너무 오른 상황이니까 이걸 빌미로, 구실로 떨어지고 뭐 이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때만큼 정말 무기력한 시장의 상황이 다시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번 베트남 관세 사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다 나열한 거지 아직 합의가 된 건 아니잖아요. 숫자가 또 어떻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서명해서 들고 찍어야죠. 사실. 그렇죠. 근데 이 환적 화물에 대한 40% 이거 사실상 이제 택가리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히 이제 가장 중국을 때리기 위한 거기는 한데 이게 사실 이 미국의 엄청나게 저렴한 이 제조 디플레이션의 어떤 원천이었죠. 그렇죠. 공산품 물가를 이렇게 낮게 유지시킬 수 있었던 것이 사실상 그런 택가리였는데 그것이 이제 불가능해지면은 혹은 거기서 40%의 가격 상승이 되면은 중국은 당연히 굉장히 더 힘들어지긴 하겠지만 중국뿐만 아니라 사실 뭐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나라 제조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전 세계 제조업이 지금 다 이거를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사실 이것을 원산지 규정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또 이거를 마련할 것인가. 또 원산지 규정 제가 예전에 한번 저는 한미 FTA 이런 거 하면서 취재를 그때 오래 해서 이제 봤는데요. 너무너무나 복잡합니다. 보통 복잡한 게 아니고요. 이것도 여기 수십 개 나라 부품이 들어갔잖아요. 이 부품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얼마까지 뭐 원산지를 칠 거냐, 그걸 부가가치로 할 거냐, 양으로 할 거냐, 무게로 할 거냐, 뭐 각종 게 달라요. 근데 물건마다 다 다르고, 마이크와 이거, 이런 다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지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USTR 공무원 한 10배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각 나라마다 다 다르요. 이게, 그동안에는 핸드폰, 여기 하나에 정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백난세 나라 핸드폰, 김종학 나라 핸드폰, 김현성 나라 핸드폰이 다 다르면 이거 어떡합니까? 그렇죠. 200개 나라를 다 협상하기 어려워서 그냥 서한 한 장으로 끝내겠다고 하니까 사실 거기서부터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였던 것 같고, 어쨌든 물리적으로는 시간은 계속 가는 상태이고, 중요한 나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 좀 챙겨보는 정도 뉴스로 관세는 챙겨서. 근데 어쨌든 관세가 미국 경제가 한 해 30조 달러 규모고 상품 수입 규모가 3조 달러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10%에 놓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체 부가가치 10% 놓고 얼마 어떡할 거냐라고 논의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 사실은 3조 달러라도 그 중에 뭐 실제 수입 가격 이건 뭐 30, 40%밖에 안 될 거거든요. 거기에
몇 프로를 때릴 거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 전체로 놓고 보면 미국 경제가 이것 때문에 막 흔들려서 뭐 심체로 가고 이렇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전체 큰 그림을 보면 그렇게 봐야 된다.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미국한테는 또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쪽이 좋으면 항상 아까 뭐 이번 법안이 바뀌면 어느 업종이 수혜, 뭐 어느 업종이 뭐 이런 거는 단기적입니다. 굉장히 단기적이고요. 제가 예전에 보면 그 업종의 경기가 앞으로 얼마나 더 좋고 수요가 얼마나 더 좋으냐, 공급이 얼마나 더 많아지냐 이런 것들이 더 큰 영향을 주가에 결국은 주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이 법이 뭘 어떻게 써? 이건 단기적인 문제일 뿐이지 장기적으로는 경기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지원을 많이 하면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이 떨어지는 수도 있어요. 에너지 업종이 대부분 저번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업종 이게 됐으니까 이걸로 수혜라서 뭐 올해 나 장기 투자하겠어. 요거는 우선은 펀더멘탈을 보고 그 다음에 요 정책적 수혜 측면에서 뭐 조금 더 많이 가져갈 수는 있지만 그걸 보고 뭐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보시는 건 약간 업종별로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